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눈만 뜨면 하는 말.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잘 잤다, 또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지, 또는 아이고 내가 늦잠을 잤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밤에 그 잠들 때까지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의 어떤 가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상담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정신치료를 할 때 막 이제 뭐 기루다가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뭔가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시도를 하다가 1885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50년 가까이, 뭐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때부터 이 마음의 치료, 이 정신치료라는 게 말을 갖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에 자꾸 이게 담아두잖아요. 이제 이게 속에 쌓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깡깡한 화덩어리가 돼서 그 화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호시탐탐 그런 것들이 이게 분출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면은 그때 확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표출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그 자기 내적 상태를 표현하도록 하다 보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그 시절에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주먹을 불근 쥐고 흥분을 한다든가, 또는 눈물 콧물을 흘린다든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면 가벼워진 만큼 뭔가 이제 좀 전에까지 보였던 그 울퉁불퉁한 태도들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아무래도 좀 이게 부드러운 이게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내부에 쌓인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솔솔 풀어내는 게, 환기를 시키는 게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좀 고요해지도록 이렇게 좀 훑어준다 그럴까요? 정화시켜주는 이제 식의 이 토킹 큐어, 즉 이 말로써 치료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오늘날 상담이라는 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뭐 상담이라는 걸 이렇게 그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봐도 서로 마주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말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상담이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치료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치료 분야에서도 말이 아주 중요한데, 비단 이런 치료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눈만 뜨면 구사하는 게 말이고, 이제 이 말에 의해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또는 까칠해지거나 또는 척을 지거나 이렇게 되죠. 거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말.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이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말을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 또는 말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이거에만 초점을 두지, 말이 조금 세게 나오느냐 또는 너무 지루하게 나오느냐, 이게 말이 고음으로 나오느냐 저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빨리빨리 너무 이렇게 숨가쁘도록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이러한 말이 지닌 내용보다도 말의 형태가 이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그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모르고, 즉 자기가 상대에게 인색하게 비치는지 또는 경망스럽게 비치는지 또는 이기적으로 비치는지 이러한 단서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아니 내 말의 내용이 어디가 틀려서 너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반발하느냐, 내 말이 뭐 틀린 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도리어 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말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만이 아니라 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과정,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깊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인품, 또 그 사람의 어떤 실력, 이런 모든 게 드러나는 게 이제 말이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자, 이게 말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우리가 습득되거나 익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편안하는 게 일단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뭐가 미흡해도 부모님이 막 비난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쪼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일 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편안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일단 이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과도한 기대로 푸시를 하거나 또는 비난을 하거나 아주 짜증을 내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가 크도록 하는 게 일단 으뜸 가는 거고, 또 이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컸더라도 이 바깥에 나가면 이제 서로 살벌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바탕을 익힌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래 관계에서 이제 서로 경합도 하고 갈등도 맞이하고 또 그걸 극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 부모가 든든한 이 울타리로서 백 노릇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이 친척 집에서 이렇게 뭐 참 눈칫밥을 먹고 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지 그냥 그때 스스럼 없이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든든한 부모 백을 느낀 사람들은 뭐 내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부모가 나서서 그거를 처리해 줄 거를 암암리에 믿기 때문에 거침이 없지요. 근데 이제 자기 뒤에서 그런 것들을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쭈삣쭈삣 위축되거나 아예 외면을 하거나 또는 딴짓을 하면서 혼자 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또래들하고 이게 왁자지껄 함께 뒹굴고 이게 놀기에는 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 이제 이런 또래 관계를 거치면서 조금 크면은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이제 한계가 보이거든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니야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가 가장 막강한 백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눈이 커지고 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이런 면에서는 너무 정말 허약하다든가 저런 면에서 너무 비합리적이라든가 또는 비겁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애들 눈에도 비쳐요. 이제 이럴 때 그래도 그동안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애들은 부모님의 부족한 점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오히려 보호를 해주려고도 하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나빴던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모를 깐다 그럴까 뭐 이런
참 안 좋은 태도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의 백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 사회에서 선배를 잘 섬기면서 뭔가 자기 뒷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그런 스승께 자기가 공을 들여서 아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가서 상의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몸짓을 이제 잘 익히면은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섬길 줄도 알고 식별할 줄도 알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는 예 할 줄 알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너그러울 줄도 알고 또 동료배들에게는 할 소리를 스스럼 없이 딱딱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즉각 내가 사과도 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에게 사과도 받을 줄 알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생각나는 어떤 그 우리 내담자가 있어요. 이 내담자는 어렸을 때 부모랑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이제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가 하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제 상경을 해서 나름 서울에서 좀 번듯하게 살고 싶어 했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늘 그 제자리 걸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이제 성인이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툭 하면은 이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뭐 영문도 모르고 이 아빠에게 시달리고 이제 맞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집을 나와서 참 이제 힘겹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제 장가도 갔는데 제가 보기에 말을 할 때 할 줄 모르고 아니면은 또 어떨 때는 너무 거칠고 조금 그런 이 모양새였어요. 그래도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제 자녀하고 관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으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 편인 사람은 가족뿐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암암리에 있더라고요. 자기 원 부모도 참 그렇고 바깥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속들을 차리고 그래서 늘 긴장하고 홀로였는데 애들이 아빠 하고 막 아빠를 따르니까 이 애들을 무척 사랑하는 이제 이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게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이 세상살이를 아주 이렇게 맵시 있게 다듬어서 하는 게 아닌데 나의 이런 거친 면을 우리 애들이 나에게서 배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땀이 버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애들에게 거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 상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상담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당신 요즘 당면한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오느냐 그랬더니 이가 껄껄 웃으면서 뭐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없어도 내가 상담을 받는 거는 장 교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 가치관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흡수하기 위해서 자주 접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특히 이 사람에게는 열심히 나를 보고 배우려고 하니까 이 말도 조금 더 조리 있게 또 교양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이가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친 문제가 없을 때는 제가 그 며칠 동안 생각한 바 또는 어떤 일 또는 그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일을 자꾸 이렇게 키우고자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이 양반이 처음에는 상당히 거칠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았는데 이제는 이 대화를 굉장히 이 아주 핀트를 잘 맞추면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성장도 제가 어디를 통해서 가늠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이제 그이도 저에게서 습득하는 게 이제 말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많은 정보를 드러내는 게 다름 아닌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대하면서 이 말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품도 드러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가족들도 좋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말에 주목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